책 보고 온라인 프로그램 어디서든 책 보고 북콘서트.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저는 맛있게 책 읽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면서 마음의 어려움이 길어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한 위로의 시간, 응원의 시간으로 2분기부터 온라인 콘서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서울 책보고 음식, 영화, 도서 기획전 이름하여 슬기로운 음영생활과 연계해서 음식, 영화, 그리고 마음 방역까지 세 가지의 주제로 독립출판도서 작가님들을 선정했고요. 그분들과 같이 북콘서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지친 우리의 일상이 음식과 영화 관련 도서를 읽으면서 좀 슬기롭게 단단해지자 하는 뜻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다시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오게 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튼튼하게 대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순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작가님은요, 나만의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관찰하며 느끼고 생각한 것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 이상한 생각들의 저자 참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참진 작가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박수 조금만 쳤습니다. 크게 칠게요. 알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참진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참진입니다. 저는 관찰을 좋아하고요. 관찰한 것들을 통해서 글 쓰고 그림 그리고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본명은 뭡니까? 저는 박진호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찐. 근데 그 진이 그 진은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만나볼 우리 작가님의 책 이상한 생각들, 이 책이죠? 네, 맞습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요. 네. 제가 일상을 관찰하고 느꼈던 것들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네. 많은 책과 전문가들이 관찰, 그리고 통찰에 대한 중요성들을 중요하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서 풀어낸 책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관찰하는 것도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제 삶에 적용시켜서 그런 글과 그림으로 쉽게 좀 가볍게 표현한 책이고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은 좀 더 가볍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이 좀 다르게 보는 것,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삶에 얼마나 풍부하게 하고 일상을 좀 특별하게 만들어주는지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이상한 생각들 많은 분들의 사랑 받았죠. 크라우드 펀딩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괜찮았어요, 반응은? 다행히 그 기준점이 있었는데 기준점을 넘겨서 책을 제작할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 책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보니까 뒤에 이름 써 있더라고요. 도와주신 분들의 성함들이. 너무 감사해서요. 그분들의 기록도 쓰는 게 이 책의 한 편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상한 생각들이라는 책 제목이 조금 특이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누군가에게는 이상한 생각들이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묵국을 먹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책에서 했던 그 일화인데 엄마가 묵국을 끓여주셨는데요. 묵국가 들어있는 물을 보면 투명하죠. 잘 보면은 무의 결이 보이는데 무의 핏줄이라고 핏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그거 물을 맛보면은 무에 원래 있던 그 알싸한 맛이나 혹은 그 단맛이 느껴지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가 죽은 것 같다. 그런 반면에 그 무의 국물을 떠 먹으면 그 무의 시원한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엄마, 무는 무의 죽음과 탄생 같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엄마는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
재밌는 생각인데 누군가한테는 이상한 생각들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아싸리 대놓고 보여주자. 이건 이상한 생각들이다. 예. 그래서 제목이 이상한 생각들로 됐습니다. 근데 보면 안에 있는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글귀 그리고 이제 롱보드 타는 사람도 되게 이쁘게 그려놨더라고요. 아, 네. 선생님 전부 다 작가님께서. 네, 다 오. 그랬습니다. 다 그렇군요. 제가 했습니다. 자랑하세요. 자랑 좀 할까요? 예. 그리고 전 다 잘하는 사람이고요. 아주 뻔뻔스럽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 너무 잘합니다 얘기하니까. 원래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아 그래요? 디자인을 전공했고 자연스럽게 디자인 일을 하게 되었고요. 글 쓰고 그림 그린 것들도 근데 디자인을 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고 사용한 것들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글 쓰고 그림까지 이렇게 확장시켜서 하게 된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제가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다 동그라미 생각하고 있는데 세모 생각하는 사람의 이상한 생각이 있고요. 딱 뒤로 보면 다 세모 생각하고 있는데 동그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참 찐 작가님이신가요 여기? 노린 겁니다. 역시 역시. 아시네요. 알았어. 예술가는 예술가들끼리 통한다. 네, 그러니까 뭘 생각했던 것들은 네. 다 둥글둥글한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세모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네. 이 책을 좀 읽으신 독자분들, 읽으시면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반대로 이런 세모가 더 많아지고 동그란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 편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울림을 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려고 많이 집에만 있진 않고 여러 군데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기도 하고요. 주로 서식지가 어디신? 저의 집은 그 광진구. 광진구. 네, 근처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그 일상을 채집한다고 명명하거든요. 일상을 채집한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네. 그리스인 조르바의 저자 니코스 카잔자키스가 나는 온몸이 촉수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나서 네. 나도 진짜 온몸에 촉수를 달고 많은 것들을 채집하고 다니고 싶다. 영감을 채집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글이 되고 그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영감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서울 책 보고 오시면 촉수를 한 6만 개 뻗치셔야 됩니다. 너무 네, 그렇게 뻗치고 보겠습니다. 예. 주로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어떤 식으로 기록하세요? 저는 바로 메모장에 적어요. 휴대전화. 예, 왜냐면 핸드폰은 너무 항상 갖고 다니니까요. 네네. 뭔가 적는 게 너무 편리하기도 하고요. 바로바로 적고 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한 다음에 따로 뭐 이제 써보거나 혹은 뭐 그림을 그려보거나 그래서 그렇게 바로바로 적었던 것들이 나중 되면은 글이 되고 그림이 되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도 다 그런 글들과 그림들입니다. 저는 작가님 책 읽으면서 시 같기도 하고요, 에세이 같기도 하고, 시세이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상한 생각들 이 책의 장르를 굳이 좀 정하자면 어디로 구분 지어볼까요? 저는 장르를 딱 정하는 거 원래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장르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한계를 짓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뭐 A는 A야가 아니라 A는 B가 될 수 있고 C가 될 수 있고 D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장르별로 형식이 좀 다르고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르가 무엇이다 라고 정해야 된다면 그림 에세이가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에세이. 네. 아니 근데 우리 참진 작가님은 능력자니까 이렇게 글도 쓰고 그림도 하고 척척척 다 해내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프로그램 보고 계신 시청자 혹은 듣고 계신 청취자분께서 저는 되게 그림 그리고 싶어요, 글 쓰고 싶어요 하는데 이걸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에게 좀 용기가 될 만한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조언을 좀 해주시자면요. 일단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려봐, 이렇게. 일단은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남한테 보여주는 것들이 좀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개인적인 공간, 다시 말해 뭐 일기나 혹은 뭐 메모장 이런 데 먼저 이렇게 매일매일 기록을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추후에는 그런 SNS들, 뭐 브런치나 뭐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 같은데 이렇게 올려보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수월하게 수월하다? 아니 뭐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언급하신 그 SNS 채널 다 하고 계신가 봐요? 네, 브런치하고 블로그.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글을 쓰거나 이랬던 사람이 아니고 디자인만 전공해 디자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메모장에 쓰고 했었는데 뭐 책을 만든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작점이 그렇게 제가 뭐 그런 혼자서 뭐 사유하고 글 끄적끄적댔던 것들이 없었으면 네. 이 책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글을 이렇게 써놓고 퇴고를 다시 한번 쫙 정리를 하시는 편이세요? 그거는 글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그런 정제된 느낌보다 네. 날것의 느낌이 좋아서 쓴 것을 다시 손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요새는 한 번씩 다시 보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 덧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SNS에 이렇게 글 올리거나 그러면 막 따봉 뭐 혹은 하트 이런 거 눌려지는데 굉장히 조촐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올렸을 때 네. 용기를 얻는다고 하셨는데 네. 용기보다 비난의 글이나 아니면 힐난의 글이 더 많으면 좀 속상해질 것 같아요. 뭐 속상하더라도 너무 잘난 척 하시면서 다 하세요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저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고요. 네. 저도 이렇게 일러스트나 글 쓰는 것도 뭐 잘한다고 해서 한 건 아니어서 해보니까 시작해 보니까 이게 나름 용기를 얻게 되고 네. 한 사람이더라도 두 사람이더라도 한두 사람이 이 저가 한 것들에 대한 결과물로 울림을 받는 것들이 저한테 큰 용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꼭 10,000명, 뭐 1,000명 이렇지 않더라도 이게 저한테 용기가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참진 작가님 얼마나 잘 그리나 내가 가서 보겠어요. 꼭 봐주세요. 예,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네, 어디로 갈까요? 맞다.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던 브런치나 뭐 블로그 이런 데는 간간히 쓰고 있고요. 네. 최근에 참진 치면 돼요? 참진 치면 나옵니다. 그렇군요. 참진 치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를 하나 만들었어요. 유튜브 하세요? 채널명은 말랑한 시선이라고. 말랑한 시선. 네,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쓴 것들 그냥 올린 것들이고요. 네. 뭐 많이 찾아주세요. 제발. 알겠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댓글 남기는 것도 가능한? 너무 좋죠. 그래요? 뭐 어느 댓글이어도 상관없고요. 예. 너무 뭐 그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기 친구분 많으세요? 친구 없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는 4명이에요. 구독자 몇 명? 4명. 4명이에요? 네. 예. 오늘 구독하겠습니다. 구독자 누른데.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본인 계정으로 한 4개 파서 지금 구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타인 하나 생기게. 그중 한 명 우리 엄마입니다. 엄마가 또 묻고 보시면서 이 녀석 내가 요리해주는 것마다 가가지고 죽었네 살았네 뭔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엄마 반응 어떠세요? 사실 그 구독도 제가 한 거여서요. 엄마가 엄마는- 꺼내갖고? 엄마는 모르십니다. 주변 반응은 어때요? 책 내고 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저요 어머니요. 어머님은 어머니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세요. 아시고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덤덤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작가님 성격이 네. 조곤조곤하니 조용한. 그냥 뭐 조곤조곤할 때도 있고 네. 근데 본성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뭐 사회생활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깎여서 네. 조곤조곤해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많이 깎인 거예요. 많이 깎였습니다. 그렇구나. 덜 깎았어야 되는데 엄청난 날것의 것들도 좋아하고 디자인하는 선생님들이 보면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이랑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뒤틀어서 우리가 못 보던 그 해안까지 찝어주시니까 네. 좀 디자인하시는 분들이랑 좀 친해져야겠다는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네. 예, 말랑한 시선. 어쨌건 오늘 한 명의 구독자 너무 행복합니다. 예. 네. 구독자는 확보하셨고 일단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말랑한 시선 한번 들어가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참진 아이고. 작가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하고 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작가님의 집필 활동 전시에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활동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뭐 저는 딱히 막 계획을 세우진 않는 편인데 네. 일단 12월 달에 제가 글 쓴 것들을 전시하는 기회가 좀 있어가지고 그 12월에 그 전시를 한 편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여기저기서 글을 쓰고 있는 것들을 좀 모아서 이번 연도가 올해가 가기 전에 네. 이런 만질 수 있는 책을 만들 예정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이상한 생각들의 2탄? 조금 형식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좀 알려줘요. 말 그대로 이상한 생각들이긴 하죠. 뭐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뭐 자본주의 논리에 맞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들의 2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독립출판 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책 내고 싶은 대로 내가 내니까 좋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일단은 질문해 주신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반 아무래도 상업적인 책 같은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출판사한테 이렇게 투고를 해서 만드는 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팔리는 책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뭐 검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독립출판의 가장 큰 장점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제작 과정들도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어서 상세하게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장점이 크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독립출판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드릴까요?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너무 좋은 분위기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도 편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고 일단 여기 서울책보고도 예전에 오고 다시 오게 됐는데 감회가 좀 새롭기도 하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촉수를 세우고 많이 느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한 생각들, 요상한 생각들, 괴상한 생각들, 네. 그랬던 생각들 6만 7천 권까지 나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참진 작가님처럼 이상한 생각들 하고 계십니까? 그럼 빨리 댓글 다세요. 저희가 이상한 생각들 책 보내드릴게요.